당신은 혹시 한 번쯤 당신이 갑자기 그를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남자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당신에게서 더 이상 메시지도 전화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느낄 수 없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마치 머릿속에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존재가 사라질 때 원초적이고 깊은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의 무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가 앞으로 당신의 남자와의 관계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아나이고 지금 제가 나누려는 것은 단순한 잡지 조언이 아니라 칼 중의 발견과 남성 심리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에 기반한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 진실들, 수년간의 좌절스러운 관계와 깨어진 마음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경고하건대 오늘 들을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껏 남자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지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붙잡아온 신념들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을 용기가 있다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눈으로는 관계를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물러섰을 때 남자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의 행동을 예측하고 심지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식과 힘을 가졌다고.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해가 당신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떤 남자들은 당신이 지나치게 애정을 보이면 흥미를 잃는다는 사실을, 혹은 당신이 서서히 그를 잊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다시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순수한 심리학, 드러나는 남성의 무의식입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윤근 집단 무의식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형, 아키타입 연구에 생애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그의 많은 발견 가운데 윤근 남성 정신에 깊이 뿌리내린 패턴들을 밝혔고, 그것은 지금도 남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제가 당신에게 당신이 남자를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윤기 그림자라 불렀던 원초적 공간에서 행동합니다. 그곳은 가장 원시적인 본능, 가장 깊은 욕망, 가장 강렬한 두려움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남자가 어떤 여성이 완전히 자신에게 열려있고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것 같으며 끊임없이 관심과 인정을 구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의 정신에서는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시적 뇌가 그에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어. 이 먹잇감은 이미 확보됐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진화론적 뿌리를 가진 심리학적 현실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갑자기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언제나 곁에 있지 않고 예측 불가능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순간 윤기 사냥꾼의 원형이라 부른 것이 그의 내면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래된 패턴은 그에게 귀중한 무언가가 달아나고 있다고 알려주며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멀어지는 것을 되찾고 싶은 욕망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습니다. 당신이 남자를 찾지 않게 될 때 그는 평소에는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자기 반성과 의문 제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왜 그녀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지? 무엇이 달라졌지?
그의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르며 이 혼란은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감정적 기대 속에서 일정한 안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 안정성이 깨지면 그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의 혼란 뒤에는 더 강력한 것이 찾아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감정에 대한 의심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까지.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가? 내가 흥미롭지 않은가? 이 취약성은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내면 깊숙이 끓고 있습니다. 융계 이론에 따르면 자아 에고는 세상에 보여주는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정신의 일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성의 자아는 특히 외부의 인정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인정이 줄거나 사라지면 내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위기가 관계의 힘의 역학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처음 매혹되었던 순간들, 당신이 그의 농담에 웃어주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를 우주의 중심처럼 느끼게 했던 순간들을. 융의 심리학은 무의식 속에는 선형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기억과 그와 연결된 감정들은 마치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당신과 함께했던 감정을 떠올리면 그 감정은 놀라운 강도로 재활성화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칼 융이 깊이 이해했던 부분으로 당신의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잃을 가능성과 직면할 때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과 함께할 때만 존재하는 자신의 한 부분까지 잃는 것입니다. 윤근 이를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적 원형입니다. 모든 남자는 자신의 아니마를 삶의 여성들에게 투영합니다. 특히 그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은 여성들에게요. 당신이 멀어질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의 본질적인 부분이 함께 떠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 부재를 넘어서는 상실의 감정입니다. 이제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조종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근본적인 심리적 힘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제가 좀처럼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그러나 남성 정신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남자를 찾는 것을 멈추고 감정적으로 물러설 때, 당신은 그의 내면에서 윤기 버려짐 콤플렉스라 부른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 콤플렉스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자신감 있어 보이는 남자라도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았거나 아버지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초기 상처들은 성인기의 관계 속에서 다시 활성화되는 패턴을 만듭니다. 당신이 성인이 되어 남자를 찾지 않게 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는 심지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서도 원초적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정신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어떤 남자들은 겉으로 무심한 듯 행동합니다. 상관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그러나 그 무심함은 거의 항상 가면이며 취약성을 가리기 위한 방어입니다. 다른 남자들은 분노로 반응하며 내적 불편함의 책임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녀가 날 가지고 노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버려짐의 고통이 그를 덮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반응, 바로 변형입니다. 남자들 중 일부는 당신을 잃을 가능성과 직면했을 때 융기 개성화 위기, individuation crisis라 부른 것을 경험합니다. 즉,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지금까지 그림자 속에 있던 자아의 부분들을 통합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변형은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던 남자가 갑자기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던 남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무심한 듯 보이던 남자가 갑자기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물러섬으로써 그의 삶에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기 말했듯 자연은 공허를 싫어합니다. 이 빈 공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더 진실되고 더 완전한 그의 자아의 버전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성장을 준비하지 못한 일부 남자들은 이 빈 공간을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 각종 분산적인 것들로, 혹은 다양한 형태의 중독으로 채워버립니다. 차이는 해당 남자의 심리적 성숙도에 있으며 놀랍게도 그가 당신과 가졌던 연결의 질에도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관계였던 사람을 잃는 것과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함께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을 잃는 것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남자를 찾는 것을 멈출 때 벌어지는 또 다른 매혹적인 현상은 그의 상상력의 재활성화입니다. 윤근 상상력이 강력한 심리적 힘, 즉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삶에 늘 존재할 때 그는 당신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기 손에 잡히는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물러나 그의 삶에 상수, 창수로 남지 않을 때 그는 당신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상상하는 모습은 종종 당신의 이상화된 버전입니다. 그의 정신은 당신의 긍정적인 특성들, 함께 나누었던 특별한 순간들, 당신 곁에서 느꼈던 즐거운 감정들에 집중합니다. 마치 당신의 부재가 빈 캔버스를 만들어 그의 마음이 가장 매력적이고 바람직한 당신의 버전을 투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물러섬이 때때로 그로 하여금 당신이 완전히 곁에 있을 때보다 더 강렬히 당신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윤근 이것을 아니마, 에이니마의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마, 남성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적 측면은 끊임없이 표현을 찾습니다. 당신이 신체적으로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이 심리적 에너지는 환상과 꿈 속에서 표현됩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 여성성에 대한 이상, 정서적 의미를 향한 갈망을 당신에게 투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남성 심리의 가장 직관에 반하는 측면 중 하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남자는 때때로 당신을 잃어야만 비로소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부재를 경험해야만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클라이언트, 미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겔은 로라와 8개월간 교제했습니다. 관계는 괜찮았지만 그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늘 연락을 먼저 하고 계획을 제안하고 감정을 표현한 쪽은 로라였습니다. 미겔은 단지 반응했을 뿐,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무심하게. 어느 날 더 많이 주면서도 덜 받는 것에 지친 로라는 조용히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극적인 장면도 최후 통첩도 없이 단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고 계획을 제안하지 않고 끊임없이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처음 2주 동안 미겔은 거의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몇 번 건성의 메시지를 보냈고 로라는 친절하지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3주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겔은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고 그 메시지에는 더 이상 건성의 어투가 아닌 그녀의 삶과 활동, 감정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겼습니다. 4주 차에는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만났을 때 로라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미겔은 그녀가 말할 때 눈을 마주쳤고 귀에 깊게 들었으며 그녀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진심 어린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을 때 미겔은 결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찾는 걸 멈췄을 때 나는 네가 당연히 내 곁에 있다고 생각했음을 깨달았어. 널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 너는 항상 있었으니까. 그건 날 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멀어지게도 했어. 그런데 널 잃을 수도 있다고 느꼈을 때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 갑자기 네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네가 내 삶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분명히 보이더라고. 이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 촉발된 개성화 과정, individuation process를 완벽히 보여줍니다. 로라를 잃을 가능성과 마주한 미겔은 그동안 그림자 속에 숨겨왔던 자아의 부분들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헌신에 대한 두려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의 어려움, 무조건적인 사랑을 당연시하던 태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로라가 했던 것은 어떤 조종적인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했기에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상호성이 필요했고 진정한 사랑은 절대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진정성, 자기 가치와의 연결이 이 다이내믹을 강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일정 수준의 정서적 성숙도를 지닌 남자들은 단순한 전략으로 물러서는 여자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물러서는 여자를 분명히 구분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융의 또 다른 깊은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진정성은 강력한 자기장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실에서 자기의 진정한 중심에서 행동할 때 그는 강한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집단 무의식이 이러한 진정성에 반응해 동시성, 싱크로니시티과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남자를 찾는 것을 멈출 때 진정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존중의 자리에서 멈출 때 당신은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심리적 힘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그와의 관계뿐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변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남자를 찾는 것을 멈출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윤기 그림자라 부른 부분의 활성화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심지어 자기 의식으로부터조차 숨겨놓은 자아의 일부분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는 그동안 당신이 늘 곁에 있다고 믿으며 무시할 수 있었던 그림자와 직면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느낄 수 있다고는 몰랐던 감정을 경험하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버려질 두려움과 마주하며 무심한 태도로 덮어두었던 파트너로서의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을 마주합니다. 이 그림자와의 대면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깊은 변형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에만 우리는 심리적 전체성, 즉 윤기 말한 자기 셀프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남자가 이 불편한 과정을 겪으며 취약해지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자 그를 구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그를 찾고 달래주고 괜찮아 라고 확신시켜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줄 수 있는
성장 과정을 중단시키고 맙니다. 때로는 남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은 그가 자신의 내면의 악마와 마주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불편함을 느끼도록 두고 그가 진정으로 당신에 대해 무엇을 느끼는지 스스로 다시 발견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잔인하거나 그의 감정으로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과정을 존중하고 그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며 동시에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를 정서적으로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대하는 것이지 끊임없이 확인과 안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 융은 심리적 성장이 편안한 구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장 속에서, 위기 속에서, 미지와의 대면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남자를 찾는 것을 멈출 때 바로 그러한 성장을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더 성숙하고 통합된 자아 버전으로의 여정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이 여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남자들은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맞닥뜨렸을 때 그저 도망쳐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남자들은 진정한 내적 변화를 이루지 않은 채 단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조종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분노나 원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당신에게 소중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내적 성장 단계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제나 당신이 그의 필요와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융의 개념으로 보자면 그는 개성화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인 패턴 속에 머물고자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이 누구에게 시간을, 에너지를, 그리고 마음을 투자할지 결정할 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라는 거의 2년 동안 파블로와 온-오프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녀가 거리를 두려고 할 때마다 파블로는 변화의 약속, 로맨틱한 제스처,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사라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희망으로 그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도 파블로가 그녀에게서 안정을 느끼는 순간 그는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 헌신 부족, 심지어 불성실에 가까운 행동들까지. 어느 날 특히 고통스러운 실망을 겪은 후 사라는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공동 의존적 패턴을 인식하며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의 본질을 정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사라는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파블로를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예상대로 파블로는 평소와 같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집요한 전화, 감정적인 메시지, 깜짝 선물.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라는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쫓기 위해 물러선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파블로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슨 수를 써도 곁에 머물러줄 사라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앞에 선 것은 내적인 중심을 찾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분명한 경계를 세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파블로는 사라졌습니다. 관계를 되살리려는 몇 번의 실패한 시도 끝에 그는 그냥 물러섰습니다. 처음에는 사라에게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해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파블로가 결코 진정한 성장이나
진실한 연결에 관심이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지 힘의 역학, 즉 쫓고 쫓기는 게임이었습니다. 1년 후 사라는 알레한드로를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정서적 성숙함을 보여주고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그녀의 경계를 지켜주고 상호 존중과 공동 성장을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라가 배웠기 때문에, 즉 쫓지 않고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녀는 진정으로 그녀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당신이 남자를 찾는 것을 멈출 때 그는 애초에 당신이 진정으로 받아 마땅한 남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훨씬 더 충만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칼 융은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이 우리를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끄는 완벽한 예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무의식적 패턴에서 벗어나고 그림자의 일부를 통합하며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연결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새로운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관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가진 힘에 주목하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와 부재의 힘, 당신의 관심과 무관심의 힘 말입니다. 융은 심리적 에너지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고 이것이 관계 속에서 매혹적인 역동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과 심리적 에너지가 한 남자에게만 향할 때 당신은 그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는 내 우주의 중심이야. 나의 행복은 너에게 달려 있어. 나의 가치는 네 인정을 통해서만 확인돼. 하지만 이것이 그를 특별하게 느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반대의 효과를 자주 냅니다. 그는 부담을 느끼고 당신의 정서적 안녕에 대한 책임감을 지게 되며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는 당신을 덜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의 일부를 자신에게, 자신의 목표와 열정, 관심사에 돌리면 전혀 다른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그는 당신의 삶에 자신이 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과 무관하게 꼽히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그의 눈에 당신의 매력을 크게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맥락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당신이 점점 더 완전한 개별 존재가 될수록, 즉 낭만적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풍부한 내적 외적 삶을 가질수록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연장이 아닌 동반자를 찾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당신이 관계를 살아가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진실입니다. 당신이 남자를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성장, 기쁨, 충만함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가 진정한 욕망으로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조종하지 않고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살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당신의 삶에 함께할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가 충분한 정서적 성숙함을 가진 남자라면 그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절박하게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여자가 얼마나 드문 보석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필요나 의존이 아닌 상호적 바람에 기반한 관계가 얼마나 깊고 오래도록 충만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당신이 한 남자를 열심히 찾고 싶고 그의 관심을 쫓고 싶고 그의 애정을 구걸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 이 깊은 진실들을 떠올리세요. 당신의 힘은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깊이 자신을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가치 속에 중심을 잡고 서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맞는 남자라면 당신은 그를 영원히 쫓아다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 곁에 있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독특하고 진실된 존재가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것은 이 진실들이 당신 안에서 울림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관심과 애정을 구걸하는 것 이상을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남자와 관계 맺는 방식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깊은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진실들을 곱씹고 삶 속에 통합하며 변화가 단지 로맨틱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울림을 일으켰다면 이 진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여성들과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자기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여성은 자신의 삶을 넘어선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우리의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클릭하여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여성의 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더 강력한 진실들을 발견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지혜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 내어 그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